오늘은 서핑 워밍업 루틴, 짧고 효과적인 프리셋 운동, 릭패닝 영상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릭패닝 영상은 링크가 달려져 있으니까 이 영상을 지금 자막을 카페에서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지금 잠시만. 아, 새로, 보통 통상적으로 서핑 영상 리뷰를 했을 때, 음, 서핑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워크아웃 기술이니까, 이렇게 서핑에 도움이 되는 운동. 서퍼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조금 더 증강을 시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윗패닝은 챔피언을 세 번이나 했고, 유명한 영상짤도 있죠. 상어가 서핑 대회 하는데 실제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서핑을 하고, 어제 보니까 포스트 비치에 어, 올드보이로 그 서핑 대회를 그 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서핑 선수이자 일종의 서핑 앰버서더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비물은 요가 매트나 수건, 가벼운 메디싱볼, 물병, 이제 약간의 공간, 차고 거실 해변이면 좋다.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서퍼는 기본적으로 운동 루틴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운동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운동 루틴을 해본 사람은 몸이 조금 어느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 루틴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겨울에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예전에 운동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 루틴에 적응이 좀 빠르다. 어차피 이제 시즌이 오면은 그 운동량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효과도 좀 있긴 한데, 가능한 한 서퍼로서 가능한 한 운동 루틴을 가져라. 운동 루틴을 갖고, 하다 보면은 서퍼로서 훨씬 도움이 된다. 준비물은 그렇고. 루틴은 예, 10에서 12분, 발목 돌리기, 관절 가동성 활성화, 오른발목 반대 방향. 발목을,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은 일종의 발목일 거예요. 숏보드도 그렇고, 롱보드도 그렇고. 롱보드는 직접적으로 발을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숏보드는 발로 모든 동작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발을 떼는 건 아니지만, 그 발의 어떤 관절이라든지 유연성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발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 발목 똑같은 방식. 발목, 발의 관절을 풀어줘라. 무릎 엉덩이 돌리고 순환 운동. 역시 우리가 터닝을 하거나 할 때 물론 시선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면은 모든 몸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깨, 허리, 엉덩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엉덩이가 좀막 뒤로 빠지거나 하면 안 된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몸하고 일치돼서 움직여줘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무릎 역시도 마찬가지. 아마도 그 무릎 부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서퍼들이. 특히 숏보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릎을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삐끗하면 그냥 아, 관절 부분이 약해지거나 무리가 오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운동을 해야 된다. 무릎 엉덩이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서핑 동작이 됩니다. 무릎 엉덩이. 상체 트위스트. 요 무릎 엉덩이 관련해서는 숏보드하고 롱보드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숏보드가 좀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빠르고 좋고, 그렇죠. 롱보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롱보드를 휙 돌려대기는 어렵습니다. 드랍리턴 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지만 드랍리턴도 뭐 그렇게까지 과한 동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런지 자세 정도니까. 상체 트위스트, 코어 활성화 좋습니다. 팔은 편하게 늘어뜨리고 회전해 주세요. 어깨 너비를 서서 상체를 좌우로 비틀며 팔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허리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도록 팔을 힘 빼세요. 척추 껴주고 코어를 가볍게 활성화합니다. 이는 이제 준비 운동 단계. 등 두드리기 트위스트 어깨 코어 운동. 한 손에 가슴을 얹고 고정하고 다른 팔은 등을 툭툭 치듯이 반대편으로 눌러줍니다. 등을 툭, 등을 툭툭, 뒤쪽까지 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봐야 되겠네요. 다리 스윙, 하체 가동성을 강화한다. 백이나 기둥 옆에 균형을 잡으며 진행하세요. 앞뒤로 다리 흔들고, 좌우로 다리 흔들고, 다리. 뭔 동작인지 알죠? 고관절, 등근, 햄스트링을 풀어줘서 팝업이나 카빙이 좋다. 타타구니 플로우 스트레칭. 가벼운 런지나 스모 자세를 잡고 팔꿈치나 손으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줍니다. 이 자세도 뭐 어떤 자세인지는 알죠. 스모 자세가 이제 보면 다리를 쫙 벌리고 기본 자세 거기서 이제 무릎을 앞뒤로 해서 좀 더 아, 활성화시키는 자세. 좌우로 살짝 살짝 흔들어주세요.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휘순환해주세요. 호흡 정리. 그러니까 세션이 끝나면 이제 약간 코로 천천히 숨 들이쉬고 입으로 베이베내시고. 지금은 아마 과도한 서핑 동작이 아닌 준비 동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무리.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일단은 맨손 운동을 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중시키고 부상 예방, 단순 서핑이 더 날카롭게 만들어진다. 서핑 워크아웃 루틴, 가동성 코어 활성 파워 준비, 깊은 고관절 스트레칭, 양쪽 엉덩이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면서 시작해주세요. 무릎을 굽히고 몸을 뒤로 기대 않습니다. 굽힌 무릎으로 5회 정도 가볍게 위로 누르듯이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 엉덩이 쪽에 쓰면서 다시 앞으로. 이거는 그냥 쪼그려 앉기 정도. 이쪽 팔을 머리로 들어 올리면 옆구리와 고관절 스트레칭이 더 깊어집니다. 무릎 부상 이후에도 이 동작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영상을 좀 봐야 되겠네요. 파타고니드로 다운독 펄스. 한쪽 무릎을 든 채로 낮은 런지 자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뒤로 밀면서 다운독 자세로 펄스 하면 다시 런지 자세로 돌아오고 반복하세요. 다운독, 음, 런지 다운. 요가 자세를 기억합니다.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미는 느낌으로 하체를 열어준다. 메디신볼 파워 트위스트. 가벼운 메디시폰을 들고 부분 스쿼트를 자세를 잡습니다.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 우디초커처럼 비틀어주세요. 엉덩이를 이용해 동작을 지도하세요. 각 방향 스페시 번거. 서핑에서 펀이나 까비는 연습하고 큰 도움이 된다. 스플릿 스쿼트 회전. 앞뒤 다리 벌려 스플릿 스쿼트 자세를 취한 후 몸통을 앞다리 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이건 뭔지 알겠고 요가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면 플라이어 점프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플라이어 점프? 이건 또 뭔가. 다리랑 우팔에 반복하세요. 본인이 편집을 따라 조절해보세요. 작동, 오퍼레이션. 서핑한 운동, 워밍업 유연성. 힙록, 후퍼카 스트레칭. 닥터 팀 브라운이 루틴. 무릎 부상 이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골반 주변을 천천히 돌면 부러진 느낌입니다. 고관절이 자주 뻣뻣한 분들께 강력 추천입니다. 요거는 이제 팀 브라운의 루틴 힙록 푸파카 스트레칭을 영상으로 좀 AI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비디오를 찾아보면 더 자세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쪽 엉덩이에 무게를 싣고 무릎을 굽힌 자세, 반대쪽 무릎은 위로 들어 올려 약간 깊은 스쿼트 느낌, 무릎을 내리면서 뒤쪽 다리는 무게를 되지 않고 봐야 알겠네요. 딥 런지, 다운 더 플러스. 고관절 햄스트링을 동시에 풀어주는 좋은 요소입니다. 런지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이 스쿼트, 스프링 스쿼트나 딥 런지는 어쨌든 서핑을 할 적에 드랍 뉴턴을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다운독 자세.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스트레칭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몸을 깨우는 게 우선입니다. 코어 활성화, 밸런스 비 트위스트 코어 밸런스. 상체를 회전하면서 코어를 깨우는 동작. 양팔을 들고 서서 좌우로 트위스트한다. 작은 덤벨이나 물병을 손에 들고 펀치하듯 교차한다. 속도를 조절하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다.
밸런스 보드를 보수나 짐볼 사용 추천. 보루의 서핑 스탠스로 앉기. 한 발, 한 발 앞에 두기.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양쪽 각 오비. 밸런스 맞추기. 상체 수면 평행 유지하는 느낌으로. 밸런스 보드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전하고 싶다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 가벼운 스쿼트도 가능. 안전하게. 항상 모든 동작을 할 때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은 먼저 그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다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훈련을 하거나 서핑하거나 모든 작은 거에서 내가 안다고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관찰하고 세심하게 몸 자세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밸런스 보드에 올라가 봐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 따라 해봐 이렇게 해서 따라 하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머리 부딪혀서 매진탕 걸린다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종종 많이 봐왔어요. 스케이트보드라든지. 그래서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항상 보드를 뒤집어 놓는 이유도 항상 누군가는 스케이트보드를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탑니다. 그러다가 벌러덩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뭐든지 안전한 것은 상대방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육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상황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나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 준비가 된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어쨌든 점점 어떤 고기능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제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력 서핑 시뮬레이션, 우드 초커 회전형 교육, 파도 위에서 몸 회전을 제한합니다. 서핑 자세로 서서 고무밴드 또는 작은 중량 사용하기, 엉덩이로 힘을 주며 대각선을 끌어내기, 양쪽 모두 10에서 11분. 스프릿 스쿼트 회전 동작. 힘과 조정 능력 동시에 훈련한다. 앞뒤로 다리 벌려 스플릿 스탠스를 취한다. 스쿼트 하면서 상체 앞다리 쪽으로 트위스트, 가능하면 약간의 점프를 추가하다. 이거 점프 추가하는 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서핑을 해보면 알지만, 아, 저는 이것을 스프링 서퍼스 스쿼트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도를 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첫 입문자 단계에서 이제 중급 단계로 가고 중급에서 퍼포먼스로 하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의도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 평상시에 훈련을 해줬으면은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근육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이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몸이 따라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프다. 스쿼트 점프 또는 스프링 점프 아니면 서퍼스 점프 이렇게 보면 돼요. 서퍼스 스쿼트 양쪽 팔에서 10회 반복 회복력 오퍼레이션 강한 서핑 후 회복의 타워 고관절을 여는 느낌으로 자세하게 천천히 내려가는 회전 그리고 전직하기 네, 지금 맥패닝 영상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맥패닝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나의 신체에 맞게 나만의 루틴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앉아서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 명상을 한 5분 정도 하고 간단한 밸런스 요가 자세를 잡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의 루틴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한다거나 그런 거는 나만의 루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따라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이제 대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해서 나의 서핑 기능을 향상을 시키는 게 맞지만 그냥 내가 취미 삼아 하는 서핑이다 그러면 나만의 루틴을 개발해서 그 루틴을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벽 밸런스 홀. 불안정한 지면에서 밸런스를 훈련한다. 벽에 가볍게 손가락 있는 대구석이 한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들어 올리기. 벽을 살짝 이용해 균형 유지하면서 스쿼트 연습. 전신 근육이 툭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볼을 활용한 시덥 일치. 볼이나 작은 물체를 사용한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면 볼을 뒤로 보내기. 손을 바꿔 다시 앞으로 가져오기. 트위트를 추가하며 옆구리도 자극한다. 양쪽 10회씩 천천히 간다. 플랭크 시리즈. 단순하지만 강력한 난도. 정면 플랭크. 엉덩이 조이고 몸 전체 힘주고 이런 어떤 그 몸의 어떤 밸런스 근육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큰 파도를 타도 서퍼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파도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루틴을 안 하고 운동 능력이 없거나 운동 능력이 향상이 안 된 상태에서 큰 파도를 쫓아가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 보너스 발목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발목 보완 훈련, 딘 브라운 스타일.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컴퓨터 작업 중에도 가능해요. 앉거나 서서 발을 들어 회전시키고. 발끝만 바닥에 대고 뒤꿈치 뻥뜨기. 햄물. 한쪽 승치 불축체 방법. 그러니까 뭐, 발떨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파운데이션 힌지 드릴, 햄스트링 스트레칭 강화 동시에. 어깨 너비로 손 뒤에 손가락을 가볍게 골반을 접지 상체를 앞으로 들이기, 척추를 곧게 펴고 천천히 긴 햄스트링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아, 맥펜이 전문 트레이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주 훌륭한 서퍼이고 그만한 훈련을 해왔고 아마 지금 맥펜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서핑 경력이 한 20년 넘지 않았을까. 그 켈리 슬레이터하고 비슷한 아마 서핑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딘 브라운 같은 전설들이 개발한 논량들이에요. 그나마 서핑 논량 못 만들기, 부상 방지, 그리고 몸을 깨우기. 부상 방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루틴을 왜 하냐? 왜 운동을 좀 해줘야 되냐? 워밍업을 해줘야 되냐? 목표는 단 하나. 서핑을 위한 몸 만들어라. 그것으로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몸을 항상 깨워서 조금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해진다. 자, 리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한번 보세요.